문학 쪽. 네? 문학 쪽 파트. 아, 예. 좋습니다. 자, 화장 남은 거 할게요. 화장, 자, 어, 맞아. 건이 22년도 수능 기출이야. 건이 동그라미, 건이하기. 자, 학생들이 나눈 대화. 이거 나는 가를 읽은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그래서 가하고 나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죠. 그럼 일단 가는 우리 비문학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 구조하고 갑시다. 자, 일단 안녕하세요. 자, 문단 나눠봐. 1, 2, 3, 4, 5. 자, 문단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학생회에서 개최하는 토론 한마당에 참가하고자 하는 랭킹게임입니다. 토론 한마당을 담당하는 학생회 운영진 예상 독자 학생회 운영진이야. 이게 토론 한마당에서 예선 방식의 개선 바로 저거 이게 주제네. 예선 방식 개선. 건의 목적이네. 쓰기 맥락 다 나왔네요. 게시판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학생회가 진행해온 토론 한마당은 예선과 본선에서 항상 많은 청중이 참여한 가운데 대면 토론으로 진행되어 현장감이 넘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참가팀이 늘면서 참가팀이 늘면서 예선을 위한 시간, 공간 부족, 예선을 운영할 인원과 심사자 확보, 곤란 등의 어려움이 발생. 이게 사회 문화적 상황이네요. 이게 상황이야. 이런 어려움이 발생했다. 그리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작년부터 예선에 참가할 수 있는 인원을 학급당 한 팀으로 제한했다. 자, 그러니까 지금 1번에서는 장문 능락, 목적, 예상 독자, 주제 썼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이 장문의 장문 맥락 중에서 이 글쓰기를 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밝혔고, 그러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 작년부터 예선 인원을 제한하게 되었다. 이렇게 바뀌었어. 이게 작년부터의 룰이죠. 체인지된 룰이란 말이야. 그래서 인원이 일단 이거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문제 상황이다 보니까 예선 인원을 일단 제한하자. 자, 그랬어요. 하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이런 현행 예선 방식으로 인해 토론 한마당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매우 높아졌다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했는데 인원 제한을, 여기에 대한 불만이 또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해결한 문제에 대한 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학생회가 알다시피 학년 행사 이후 학교 신문이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토론 한마당에 불만족스럽다는 응답률이 76. 설문조사 신뢰도를 높이기 자료. 불만의 원인은 예선 참가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현행 예선 방식의 한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 인원 제한 인원을 제한했기 때문에 참가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참가 기회가 역시 제한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불만입니다. 이 재문제라는 것이 바로 불만입니다. 이 불만의 원인이 뭐냐면 기회의 제한이지.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또 해결해야 되잖아. 그래서 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네 번째는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방식을 개선해 주십시오. 밑줄 쫙 치세요. 자, 그래서 이런 제 문제가 발생해서 제한한 거죠. 제한. 자, 보니까 불만이 발생해서 다시 제안을 했어. 이제 예산 방식을 개선해달라. 이런 예산 방식은 뭔데? 그래서 현행의 평가 방법인 대면 토론을 유지하려면 예선 기간이 짧아 참여자를 제한할 수밖에 없으니 예선 기간을 연장해 주세요. 그래서 이건 기간의 문제였어. 또 하나는 평가 방법에 대한 문제예요. 예선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이게 기간이 아니라면 기간이 안 된다면 이게 안 된다면 평가 방법에 변화를 주세요. 평가 방법 다른 방법을 마련해달라. 다른 평가 방법을 마련해달라. 자, 이렇게 개선안을 얘기한 거예요. 기간을 늘리든지 아니면 기간을 픽스한다면 평가 방법 두 가지 있어. 자, 그랬더니 실제로 여기 가르쳐. 우리 학교와 학생 수도 거의 같고 토론에 대한 관심도 높은 인근 학교 중에서 우리와 유사한 문제를 겪다가 예선 방식을 개선하여 이를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 바로 이 학교들에서는 대면 토론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대면 토론 대신 예선에서 토론 개요소로 평가하니까 많은 학생들이 예선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다른 이 평가 방법이 토론 개요소라는 게 나왔네요. 사례를 제시했지.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대요. 그래서 토론 한마당 예선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이나 평가 방법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현행의 예선 방식을 개선하면 학생들이 더 많이 참가할 수 있게 되어 밑줄 불만이 해소될 것이다 라고 해서 자, 이것의 효과와 전망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치? 자, 예선 방식의 개선안을 제시했고 실제 사례 예를 들었어. 개선됐다.
자, 진짜 우리도 이렇게 하면 불만이 없어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건 초고야, 초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자, 가를 읽은 사람이 이걸 가지고 학생 1, 2, 3가 토론을 한 거죠. 토론. 학생 1이 토론 한마당에서 예선 방식을 개선해달라고 게시판에 올라온 글 봤지. 자, 매체는 게시판, 인터넷 게시판이네요. 매체는. 기간 연장의 일정상 당장 반영하기 곤란하니 참가 인원을 늘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논의해보자. 자, 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얘기한 거지. 여기서는. 그러면은 방법은 여기밖에 없는 거지. 평가 방법이 없는 거지. 그치? 평가 방법. 자, 예선 참가 인원을 학급당 한 팀으로 제한하다 보니 토론에 참가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아져서 불만이 많다는 건데 예선 방식을 바꿔야 되겠다. 학생 1. 행사 운영을 위한 시간과 공간이 부족하고 심사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면 토론을 유지하다 보니 참가 인원을 제한하게 되어 불만이 많아진 거니까 대면 토론을 대신할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어. 그래서 다른 평가 방법, 즉 대면 토론을 대신해야 돼. 그랬단 말이야, 학생이. 그러면 토론 개요소를 도입하는 게 좋겠어. 자, 그래서는 일단 1번은 안 되니까 2번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랬더니 토론 개요소하고 동영상. 자, 이 평가 방법. 두 개를 넣은 거죠. 토론 개요소. 그래서 언급한 것이기도 하지 논지에 대한 입장과 근거가 담긴 토론 개요소를 제출하게 하도록 하여 예선을 치르는 거야. 동영상을 활용해보는 건 어떨까? 참가 신청한 팀들 중 두 팀씩 서로 참가를 나누어 토론하고 그 과정을 동영상으로 찾아내서 제출하게 하는 거야. 자, 이건 각각 개념에 대해서 얘기했어. 개념. 개념. 지금 있잖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있는지. 자, 그랬더니 두 가지 방식이 여러 측면에서 달라 보이는데 각각의 방안이 가지는 장점은 뭐라고 생각해? 그래서 평가 방법의 장점은 뭐야? 각각의 장점은 뭐야? 좀 얘기해 줄래? 그랬더니 토론 개요소로 평가하면 현행 방식일 때 예선에 참가하지 못한 학생들도 기회를 얻을 수가 있어. 그리고 시간이나 장소의 구애를 덜 받고 대면 토론을 운영할 인원이나 심사자를 섭외하는 부담도 많이 줄일 수 있죠. 이게 토론 개요소라는 평가 방법의 장점이죠. 자, 사진 여기서 주세요. 그 다음에 장소 구애, 시간이나 장소의 구애를 덜 받잖아. 그쵸? 그리고 쭉 장점을 썼어. 그럴 때 현재에서 동영상을 제출하도록 하면 대면 토론과 달리 토론 시간이나 장소를 참가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토론 개요소를 평가할 때와 달리 상대방과 서로 소통하는 토론 과정을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이번에는 동영상에서는 시간이나 장소 구애를 덜 받아. 그 다음에 얘는 일단 개요서잖아. 글이잖아. 그런데 이 동영상이라는 것은 일단은 상대방과 소통하는 토론
이 과정을 영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토론 과정을 또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그치? 소통하는 토론 과정.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 과정을 평가할 수 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두 방식의 단점이나 운영상 어려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청중의 모임 가운데 진행되는 대면 토론만큼의 현장감 있는 토론을 경험하기는 어려울 테니 그거 말고 얘기해. 이번에는 단점. 그랬더니 자, 학생 이거 동영상 촬영을 하려면 참가팀들이 별도의 장비를 준비해야 해서 번거로워. 또 토론 개요수와 다르게 대면 토론만큼 시간 필요하니까 많은 팀이 참가한다면 심사자의 평가 부담이 클 것 같네. 그렇지. 어쨌든 장비가 필요하고, 그죠? 네, 시간이 필요해. 심사자의 평가 부담도 크겠지, 그치? 그랬더니 토론 개요수를 평가하는 것보다 심사자 부담은 큰 게 있겠네. 심사자 부담은. 토론 개요수를 평가하는 것보다 큰 건 맞아. 그런데 토론 개요수 평가는 참가자들이 소통하는 과정을 평가하기는 어려워. 그렇지. 소통하는 과정을 평가하기는 어려워. 소통 과정. 그러니까 소통 과정은 평가할 수 있는데 심사자의 부담이 크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장단점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랬더니 학생이가 그래도 토론에서 더 중요한 건 적절한 근거를 들어 논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타당함을 밝히는 논증 능력이니까 그걸 평가하는 건 가능하다고 생각해 라는 거지. 그래서 논증 능력, 결국은 논증 능력이 필요한 거 아니야. 논증 능력. 이거를 포인트로 보면은 이거 괜찮은 거야 라는 거지. 이런 부담이 있잖아. 이런 부담이 있으니까 결국 논증 능력으로 보면은 토론 개요서 간편하고 좋아. 저게 편하잖아. 저게 쉬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나도 좋아. 토론 개요서를 평가하면 예선 참가 가능한 인원이 늘겠지? 그러면 게시판에 그래서 말한 학생들 불만이 해소될 거야. 자, 전망 효과. 모두들 동의했으니 이 방안을 도입하기로 오늘 논의가 마무리하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비문학으로 우리 저거 한번 구조화해봤잖아요. 여기서도. 자, 여기서는 뭐냐면 이제 요거를 가지고 여기서는 지금 예선 방식을 개선하게 된 어떤 배경이 나온 거예요. 상황이 나왔잖아요. 사회문화적인 상황이 나와서 예선 방식을 개선하기를 지금 제안을 했어. 그런데 나의 대화에서는 뭐냐면 이 방식 두 가지 중에서 얘 말고 얘에 대해서 구체화한 거예요. 그러면 평가 방법이 뭐가 있을까? 개요서나 동영상. 그래서 동영상의 장점, 단점, 토론 개요서의 장점, 단점. 단점은 소통 과정을 평가할 수 없다는 거지. 평가가 어렵지. 그치? 그래서 마지막에 어쨌든 이 토론이라는 것은 근거를 들어서 내 주장을 상대에게 설득하는 거야. 이게 논증 능력이야. 논증 능력. 그게 포인트.
이 때문에 토론 개요서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라고 했더니 오케이 된 거죠. 자, 그러면은 문제 빨리 풀어봅시다. 풀어봤던 거지만 한번 풀어보자. 쓸거 없어? 아. 지금. 자, 빨리. 번이죠. 그쵸? 4번은 5번이고 아닌가?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옆에 거 38번 자 38번에 가히 장문 맥락을 파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를 예상 독자로 설정했다. 예상 독자가 누구죠? 학생회 임원 유경진이죠. 답은 1번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넘겨서 39번. 자, 보기를 기준으로 해서 받을 평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결해야 할 현재의 문제를 제시했는가? A 나왔는데 1번에 이 문단에서 현행 토론 한마당의 예선 방식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언급한 내용은 참가팀이 늘면서 발생한 운영선의 어려움을 문제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거는 이미 해결 후에 문제가 재발생한 거죠. 그쵸? 이게 답이 1번이죠.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문제를 잘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앞에서 해결하고 나서 제 문제가 발생해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40번에 나의 학생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답은 3번인데 3번에 뭐가 틀렸어요? 그렇죠. 평가 방법에 대한 거였죠.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 41번 기억 니은의 발화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은 기억 직전 학생 이가 말한 내용에 담긴 의견의 일부를 긍정하면서 추가로 자신의 의견을 드러낸다. 맞죠? 그렇죠. 답은 1번. 42번에 별표처가 이렇게 내용의 흐름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나의 흐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주세요. 가에 들어가는 대안에 대한 검토.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건 일치 불일치거든. 그러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거야.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인데 2번에 뭐가 틀렸어요? 대면 토론에 비해 심사자 섭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가 아니라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21년 수능 기출인데 비평, 장소의 획일화. 보세요. 장소의 획일화. 오, 이게 예상 지문. 실제 예상 지문이에요. 혹은 장소의 획일화하고 이분법적 사례지. 그냥 낼 게 너무 많아. 그리고 비평만 쓰기잖아. 화석에서 서술형 이제 서술형이 4개 나오잖아. 그치? 시에서 하나, 문학에서 하나 나오고 화석에서 그럼 2개 나오는 거야? 하나 나오고 문법에서 하나, 화석에서 하나 나오고 하나가 남잖아. 비평이잖아. 이거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비평을 쓰기. 비평. 그러니까 비평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거거든? 평가하는 거니까 사실은 내 의견이 드러나는 거야. 그치? 내 생각이 드러나는 거야. 내 생각. 내 주장.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지 뭐 비판할 수도 있고 비판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기준이라든지 관점이 정확하게 세워져 있어요. 이걸 갖고 비평하는 거죠. 그냥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을 정해서 어떤 관점으로 그것으로 비판하는 거죠.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일단 글을 보면요. 가에 보면 활동 1 모든 활동을 통해서 비평문에서 다룰 현황과 관점 나왔네. 현황과 현황의 대상을 얘기하는 거다. 관점 비평에서 다룰 거 여기서 다룰 거 학생 1 오늘은 내가 모든장 할 테니까 진행해 볼게. 지난번에 비평문에서 다룰 현안에 대해 각자 찾아보기로 했잖아. 의견 나눠볼까? 그래. 시사성이 있으면서도 우리 학교 학생들도 고민해 볼 만한 현안 다루기로 했었지. 그러니까 시사성도 있으면서 학생들이 고민해. 자, 그랬더니 맞아. 나는 우리 학교 학생들의 독서 실태 개선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그건 교재에서 다룬 적이 있어서 내용이 겹치지 않을까? 너네 그럼 어떤 걸로 하지? 얼마 전에 읽은
신문기사 중에 매체가 나오네요. 기사 매체 중에 장소의 획일화에 대한 내용이 인상적이었어요. 그건데 장소의 획일화에 대해 조금 더 얘기해 줄래? 자, 그래서 장소의 획일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 그 장소의 획일화의 사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게 우리 학교 근처에 있던 골목길도 다른 지역과 비슷한 땡땡거리로 변해버렸잖아. 우리의 추억이 깃든 장소인데 이것도 장소의 획일화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했어. 장소의 획일화. 자, 이제 대상이야. 여기서 비평의 대상이 장소의 획일화인데 관점을 정해야 되는 거지. 어떤 관점을 정할 건지.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좋아. 근데 장소의 획일화가 나쁜 점만 있을까? 인기는 명수를 따라 해야 획일화가 되더라도 관광객이 늘어나면 이익이 될 수 있잖아. 그래서 이번에 긍정적인 관점을 얘기했어. 이익이 될 수 있는 면이 있잖아. 그랬더니 물론 이익이 될 수도 있겠지. 근데 획일화된 장소는 금방 식상해져서 관광객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익 역시 줄어들게 될 거고 반박에 대한 재반박을 했네. 그치? 그랬더니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럼 장소 획일화에 대해서 부정적 관점으로 글쓰기를 해보자. 자, 관점을 정했죠. 부정적 관점. 부정적 관점. 이 부정적 관점이 유지돼야 되는 거죠. 좀. 자, 그러면 아무래도 장소에 획일화를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지 생각해볼까. 아무래도 장소의 다양성을 줄어들니까 볼만한 장소가 줄어들겠지. 그래서 다른 문제점. 자, 장소 획일화의 문제점. 보면 첫 번째 장소에 대한 장소에 대한 감소. 볼만한 장소 내가 자료를 수집하면서 더 써볼게. 그래서 나도 잘했네. 우리 공유할게. 자, 그래서 제목 보세요. 이곳저곳 같은 장소, 즉 장소의 획일화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점에 대해 초고를 쓰기 시작했어. 우리 학교 학생이라면 학교 인근의 변화된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즐겨 찾던 골목길이 사라지고 개성 없는 땡땡거리가 자리 잡았다. 장소의 획일화의 사례. 추억이 담긴 골목길이 전국의 수많은 땡땡거리 중 하나가 되어버렸다. 이처럼 그 다음에는 이제 요약하는 거죠. 장소가 고유한 특성을 잃고 다른 장소와 동질화된 것이 장소의 획일화이다. 밑줄 쫙. 장소의 획일화의 개념이죠. 개념. 자, 이런 장소의 획일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부정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쓰는 거야. 그러면서 문제가 이러한 장소가 획일화되면 장소에서 느끼는 정서적 유대. 훼손된다. 정서적 유대가 훼손된다. 장소는 물리적 환경으로서의 공간과는 구별된다. 그러니까 이 장소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물리적인 환경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것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장소가 물리적인 환경? 그걸 우리가 장소라고 하진 않아. 뭐냐면 여기서 얘기해서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거야. 장소가 정서. 그래서 우리가 정서를 느껴요.
장소에 특정한 장소가 있단 말이지. 그럼 자기만의 공간이 있지 않나요? 자기만의 장소가 있지 않아? 그럼 없나? 침실? 침대? 집. 집. 집은 그쵸? 집. 집 말고. 나 여기 가면 여기가 뭔가 나는 좀 편해 뭐 이런. 나 여기에 추억이 있어 뭐 이런 장소. 여기에서 옛날에 내가 어린 시절에 친구랑 여기서 뭐 하던 추억이 있는 이 장소에 이런 거 없어요? 놀이터. 놀이터에서 해질녘에 나와서 놀면서 그 놀이터 보존되어 있어? 지금도? 그러면 언제든지 찾아갔을 때 맞아 그때 그 장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갔는데 싹 잃어버리고 건물이 올라가 있어. 그랬을 때의 그 허전함. 정말 그런 경험이 정서적으로 어린 시절에 살던 동네에 가봤거든요. 그때 어떤 집이 있었냐면 하얀색 정말 그 시대 때 이런 거 되게 시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 시대 때 그러니까 되게 유럽풍의 약간 하얀색 한 3층짜리 있는데 막 뾰족 진짜 그 서구적인 느낌의 뾰족한 지붕이 뾰족하고 막 창문이 창살이 이렇게 있어서 막 동화에 나오는 집 같았어. 그리고 셔틀도 막 이렇게 요즘에 여러분 빌라나 이런 단독주택하고는 되게 다른 좀 유럽식 고풍스러운 앤틱한 그래서 맨날 그 집을 지나갈 때마다 애들이 이제 얘기를 해요. 야, 저 집에는 뭐 무슨 백설공주가 다 마귀가 산대. 어렸을 때 그 동네에.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항상 거기 지나가면서 상상력을 키웠던 것 같아요. 밤에는 거기 지나가면서 마귀가 나오면 어쩐지 약간 무서워하고 그러면서도 집이 너무 예쁘니까 저기 공주가 살 거야 막 이러면서 조금 했을 때. 그런데 여기가 친구들하고 추억이 있고 그때 생각이 너무 나서 찾아가 봤거든. 때문에. 근데 아예 흔적이 없어. 역사적으로 그냥 다 갈아엎고 쫙 갈아엎고 재건축되는 거지. 이쪽은 빌라가 들어있고 이쪽은 아파트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로 어렸을 때 그때 나의 추억에 어떤 나의 정서적인 어떤 공간이 통째로 나요. 그럼 그때의 기억들, 그때의 시간들까지 날아가 버리는 느낌이죠. 예를 들면 좀 와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이게 노래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에 초등학교 때 들었던 노래하면 초등학교 때 생각나죠. 그때 초등학교 때 노래 안 들었니? 그때 들었던 노래를 보면 그때가 생각난단 말이야. 그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런 역할. 그런데 이게 다 뚝뚝하져 버리면 장소가 그런 정서적으로 유대가 훼손이 되면서 되게 삭막해지는 거지. 인간이. 그래서 이게 문제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서 지리학자 얘기를 하잖아. 바로 쳐보세요. 지리학자 에드워드 래프는 나의 장소라고 느낄 수 있는 진정한 장소 인간에게 중요하다고 밝히며 바로 다 중요한 거지. 장소에 대한 정서적 유대를 강조하였다. 인간과 장소의 관계가 장소의 획일화로 훼손되면 장소에 더 이상 애착의 대상이 되지 못하며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 결국은 이 정서적 유대가 뭘 주냐면 인간에게 안정감을 준다는 얘기예요. 안정감. 인간에게 안정감을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훼손돼 버린다는 거지. 이거는 연계할 내용이 너무 많아. 이게 다른 지문하고 연계할 때 연결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이것도 그렇고 이분법적 사고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그래서 이렇게 장소가 획일화되어 차별성이 사라지게 되면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소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 그렇죠? 그래서 장소 선택의 폭, 경험도 감소하는 거지.
경험도 감수하는 다 장소가 똑같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도시마다 이게 비슷한 듯하지만 굉장히 차별성이 있거든. 베네치아도 그렇고 물 흐리지만 뭐 피렌체나 로마 너무 다르니까 와 그 경험이 그 도시에서의 경험이 굉장히 특별한 거죠. 보통 그렇잖아요. 근데 뭐 난 솔직히 우리 도시를 가면 싱가포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너무 비슷한, 그러니까 너무까지는 아닌데 비슷비슷하잖아. 도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장소에는 가기가 싫다. 뭐 서울에서 있는구나. 뭐 약간은 다른 건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틀이 너무 비슷해. 네. 그러니까 다양해야지 거기서 다양한 경험이 생기는데 그 경험을 단순하다는 거죠. 그런데 반론을 펼치는 사람도 있어. 장소의 회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이건 반론이죠. 그래서 장소의 회귀라가 이거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의 얘기는 뭐냐면 경제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유행하는 장소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한다. 유행을 따라서 경제적인 효과를 얻는다는 거지. 그러면 이 유행을 따라서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는데 이 유행의 맹점이 뭐지? 유행이 지나가는 거야. 언젠간 지나가는 거지. 또 새로운 유행이야.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 효과가 그때 반짝이고 끝나버리는 거야. 응? 그럼 장소도 뭐 비슷비슷하게 만들었다. 이런 게 인기다 그러면 스터디 카페도 예전에 독서실 가봤니? 독서실? 예전에 스터디 카페 전에 독서실이 있었잖아. 그 독서실이 변천에 간 그 장소가 되게 모습이 비슷해. 딱 이런 거 인기 좋다 그러면 막 독서실 그런 게 생겨. 그러다가 새로운 걸로 딱 바뀌니까 또 그쪽으로 막 생겨.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인 효과라고 얘기하지만 그 유행은 지나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걸 재반박하죠. 반론에 대한 재반박을 해버려. 뭐라고 해버리냐면 이는 적절한 주장이 아니다. 어딜 가나 비슷한 장소의 실증을 느낀 사람들은 더 이상 그곳을 찾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 기대했던 경제적 효과도 지속되게 하기 위줄자. 이것에 대한 반박을 하는 거죠. 이제 문제점. 여기서 이제 이거는 부정적인 관점이잖아.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는 근거들이고, 그렇지? 그래서 요 긍정적인 관점, 요거까지도 자. 요거를 이제 재반박한 거죠. 긍정적인 관점. 그러니까 요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지만 이게 있잖아 라고 어떻게 보면 반론을 한 거거든.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재반박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식상해버린다는 얘기야. 식상. 다 같은 정보는 금방 식상해지는. 식상해지는 순간 반가 그러니까 이게 참 되게 여러 가지로 연계가 될 가능성이 많고 창의적 결국은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도 보시면 누구나 다 할 줄 알고 그리고 너무 많고 이제 이런 거는 좋은 직업이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창의적인 직업이 계속
20년 후에 지금 현재 직업의 50%가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20년은 지금까지 100년의 변화보다 훨씬 더 빠른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다 머리 좋은 애들, 이과 애들은 의대로 몰려가고 문과 애들은 로스쿨 가고 있어요. 이제 이런 구조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겠다. 변화가 있을 거라는 얘기지. 세상이 너무 급변하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직업들이 막 생겨야 돼. 나무기사도 생겨야 되고 또 그렇다는 얘기지. 장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지. 장소. 여기서는 요 전체적인